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만, 일본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은 진짜 정말 뻔뻔한 거지입니다. 네. 옛말에 이 동량을 받아 먹으려고 하더라도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줄라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그 선의의 자세를 좀 취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지네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거의 그 국민들이 감염 실험을 당하고 있는 배균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짓을 안 하잖아요. 이 틈을 타갖고 개헌이나 좀 해볼까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지자체들 안에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경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의 마스크를 요구를 합니다. 막 부탁을 하는데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왜?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얘기를 꺼내면 한국 정부가 뭔가를 요구할 것 같다는 거야. 어?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소녀상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칠광구 문제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지금 당장 응? 우리 규제, 수출 규제요. 거기서부터 꼬리를 내려야 되니까 싫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는 우리는 지자체들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쓰레기 같은 우익 언론이 하는 얘기가 익명으로 주시면 선의로 받겠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도와달라면서 익명으로 달래요. 뒷구멍으로 줬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주면 우리가 선의로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냥 그 지원을 해줄 거면 소녀상 철거하고 품질 기준 우리한테 다 통과받은 다음에 그러고 지원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지한테 동량을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죠. 무슨 뭐 조리법은 다 통화 해놨어요. 수호프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에도 마스크를 줬으니까 미국도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통화 수호프에 이거를 외교적인 카드로 쓰려는 수작이다. 절대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른바 일본의 일베들, 넷 우익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근데 줄 생각이 없다고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러게.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줄 생각이 없다는데 청와대에 일본에 지원하지 말자고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익명으로 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받을 수 있는데 이따위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애들이 마음에 상처받아. 아, 마음에, 상처가 맞았다고 이렇게 삐뚤어지면 되겠어요? 마음에 병이 있어. 특히 일본은 지금 마스크를 비롯한 기본 방역용품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계에 왔어요. 아베노 마스크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마스크를 좀 공급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으로 보이는 중국한테서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게 수입 금지 및 사용 금지가 이게 딱 뜨면서부터 일본도 당황스러운 거야. 이걸 받아서 썼다가는 미국의 미운턴 박힐 것 같고 서민들도 이걸 못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품귀가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의료용 거즈나 일반 천, 고무줄 이런 희한한 것들이 전부 품귀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가로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생긴 거고 노점상들이 집에서 만들어 온 이게 재봉지에서 만들어 온 그 마스크들을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노점상이 등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일본에 있는 마스크 같은 것도 사실 중국 사람들이 다 접수했어요. 뭐 본미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일본의 유통 시스템이 대기업의 어떤 그 틈바구니 안에 들어간 사이에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사태들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중국 안에서? 중국 일본 사람들이 안에서죠. 일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마트고 어디고 가가지고 마스크고 화장지고 막 사서 몽땅 사재기를 해놓고 이거를 길에 나와갖고 4배 5배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만일에 얘네들을 구속하거나 이걸 압류하거나 했을 때 외교적 문제를 걱정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 일본의 치안이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현재 그 제대로 된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일본 그 코로나의 지금 확진자가 현재 16,000명 정도로 지네들이 줄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 방역 전문가들이 최소 30배. 그러니까 30배만 되더라도 35만, 33만이죠. 최소 30배에서 100배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조치를 안 취하면, 전수검사를 안 하면, 일본 국민 98% 이상을 전수검사를 안 하면 3년 안에도 이 사태 안 끝난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거의 다 국민의 최소 60% 이상이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지금의 확진율이 드러나게 지금의 사망률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60만 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 작가만 알려드리는 좀 특별한 그 정보 소스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지금 그 바이러스 자체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분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감염증 연구소라는 이건 실제 일본 안에 있는 연구소예요. 1947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일본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그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자국 안에서 약 560명 정도의 양성 환자들, 일본 내 560명 정도의 양성 환자들한테서 이 바이러스를 채취하고 게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일본인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는 바이러스 검체 4,500개 정도를 가져다가 이거를 비교 검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 바이러스냐를 찾아보기 위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에 진행이 됐었는데, 3월 이후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감염증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 안에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우한바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미,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유전자형이 더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거죠. 네. 일본의 바이러스를 옮긴 게 유럽일 수 있다. 유럽에서 역유입된 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우한 여행객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프린세스 뭐였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에 의한 집단 감염이 아니고 크루즈나 유람선이나 아무튼 진짜 단어에 너무 하여튼 우리가 배정남을 실수했으니까 크루즈를 통한 감염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 안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큰 거예요. 문제는 우한계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 안에서 이제 검진 중국 데이터는 못 믿으니까 우리나라 걸로 보게 된다면 치명률이 약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최고점에서 2.5%를 안 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돼도 2.5%만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탈리아나 구미 쪽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특히 영국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에 가깝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을 수 있는 독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바이러스 사태가 단순하게 지나가는 감기 사태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슨 뭐랄까요, 지나가는 감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행병으로 돌면서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감염시켜서 일본의 1억 4천 인구, 그러니까 1억 3천 인구 중에 사실상 1,300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이 가상의 계산이 성립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도 조치를 안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시작돼서 지금 미국의 뉴욕 아이가 지금 3명?
사망했는데 그 가와사키 병이랑 증상이 비슷한 괴질도 지금 이거랑 유사한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가 분분해요. 최근 들어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이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 젊은 청년들은 사망률이 낮다. 유병자나 어떤 그 고령. 고령자들한테 좀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감염자들이 확증하는 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열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괴질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 증상이 일본의 가와사키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와사키병으로 의심하기에는 일단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음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감염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의심하게 되느냐?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 안에서 항체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가와사키병으로 비슷한 어린이 괴질을 일으키고 그 안에 항체를 남겨놓고 난 상태에서 음성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어린애가 노출이 되면 일단 기존의 어른들하고는 다른 형태의 열병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이러스 자체는 사멸해서 없어지는데 그 바이러스가 존재했다고 하는 항체는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관돼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병증 형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코로나랑 이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본에 창궐 하고 있는 게 유럽형이고 음. 어, 미국에는 뭐 지난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한 나라들은 변종이 하나씩밖에 존재를 안 해요. 병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는 5개의 변종 바이러스들이 창궐에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냥 대만 학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는 우한형도 있고 이탈리아형도 있고 이란형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희생자, 그러니까 어린이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도 미국과 서부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질병이라든지 아이 염증이 발견된 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그 우한형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뭐 이게 제 얘기가 그 생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거 항체가 나왔다는 건 뉴욕타임스에서 이미 보도를 한 거예요. 그 8세 이게 지금 응급실에 실려온 8세 어린이 제이든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고를 했고 CNN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인 겁니다. 아무튼 이런 증상이 이제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일본은 이러한 증상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감염자 수도 그 줄이고 있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고열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인 사람인 경우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병명을 쓰고 있거든요.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화장해서 처리해 버릴 정도로 어떻게든 지금 코로나를 줄이기 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안에 어린이 괴질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건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PCB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은 PCR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PCB는 전자제품이었습니다.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은 국민 대다수 지금 미감염자들을 빨리 구분해내고 잠재적인
무증상자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러한 검사를 할 마음이 없고요. 또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일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데도 자존심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본 국민들의 10%가 앞으로 3년 안에 죽어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사실 되기는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뭐 국가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어, 일본은 얼마나 이게 문제냐면요. 확진자가 나와도 그 확진자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5인 가족이 사는데 엄마가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아빠나 나머지 자식들,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의당 옮마 쓸 거라는 전제하에서 검사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증상 발현을 안 하면 가족 내에 확진자가 있어도 직장 내에 확진자가 있어도 주변 사람에 대한 진단 검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고온 38도 이상이 나흘 이상 유지되는 사람만 아직도 검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집에 확진이 됐다든지 가게 확진자가 나왔으면 거기를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비우고 며칠 동안 비우고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독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청소 작업을 해줘야 돼 소독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나 지자체는 이걸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식당을 지나갔어, 극장을 갔어, 동사무소를 갔어도 그 시설들을 폐쇄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사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만 하지 않으면 옮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배짱으로 감염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염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러던 와중에 일본의 이제 의료의 민낯도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갖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병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쳐놓고 보면 1000명당 한 12개 정도의 병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만 만의 뿌린데. 우리나라는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 많은 거죠. 미국은 세계에 채 못 되는 수준인 거고요. 문제는 이 12개의 병상이 이번 사태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의자하고 침대만 있는 거야. 너무 낙후됐어. 말 그대로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침실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역이라든지 차단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넓은 공간 안에 막 12인승, 22인승 이런 식으로 침대만 다닥다닥 늘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침대 이마만큼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생기면 쉽게 말하면 방대 방으로 분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방에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아도는 호텔을 빌려가지고 환자들을 거기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비용의 웃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라든지 연명치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요 제대로 된 치료를 거의 못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확진율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확진율이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밝혀지는 율이 60%에 이르고 있어요. 검사를 하면 60% 이미 환자가 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미 중증 환자 이상이 되어야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검사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희한하게도 일본은 우리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환자들을 치료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네. 아비간? 아베간으로 했나?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증상 치료가 완화가 되면 그냥 집에 가서 격리하세요라는 수준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냥 중증 환자는 사망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감염자 수는 뭐 1만이 조금 넘는 수준 우리가 1만 6천인데 희생자 수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높거든요. 그것만 봐도 일본의 지금 치명률은
최소 7%대까지 좀 올라가 있다는 거고,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까지 합치면 10% 이상이 죽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이 감염병 확대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병원선을 짓겠다니, 병원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육지에는 감염자들이 많잖아. 격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배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거지. 참신한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일본 병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장치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선을 지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미국도 이제 병원선을 2척을 운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유조선이었던 거를 개조를 했어요. 중고 유조선을.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한 그 1000개 정도 되는 병실을 갖춘 그 병원선을 2대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짓는 비용 말고 요걸 유지하는 비용만 한 15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한 척을 짓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중고로 지면 모르겠어요. 몇백억으로 이렇게 이제 개조해서 유람선 같은 걸 개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새 걸로 짓는다네요. 아예. 예,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 있는 그 놀고 있는 유람선을 개조하고 병원선을 개조하면 될 건데 이걸 굳이 2년 3년 지어가지고 새 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500억 이상을 처발라가지고 2대를 짓겠다는 거지. 2년 동안은 이 병원선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일본 국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지금 지네 연안에 놀고 있는 유람선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건조 비용을 이른바 아베 친척 기업들한테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선 2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매출 6천억 원을 아베의 친한 기업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무리해서 2년 동안 병원선을 짓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일본이. 지금부터 지어도 뭐 일본 조선기술 믿어봅시다. 열심히 지어가지고 2년 후에 지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병원 설비들.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병원 선으로 지었기 때문에 병원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의료적인 시스템을 전체 안에 다 설계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2년이 뭡니까? 이거는 진짜로 2,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의료 장비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까지 감안하게 된다고 치면 이거 앞으로 팬데믹 끝날 걸로 예상되는 3년 안에 이 배는 절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베는 이거를 야심차게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책으로 이거를 꺼내놨다는 겁니다. 야심차게 인마이 포켓 하겠다. 이게 퇴직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도 이제 특별 재난 지원금을 시간이 정말 잘 가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배 안 고프시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방송은. 이 특별 재난 지원금들을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랑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는 거죠. 1인당 10만엔, 한 1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1인당 10만 엔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제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카드 회사들이 이 약관 동일함에 기부란을 별도로 안 만들어 가지고 강제 기부를 당하시는 분이 생기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니 많이 있는데 이게 순간 나도 헷갈리게 해놨다니까요. 나 엊그저께 해봤는데 그랬어요? 기분은 노코멘트 할게요. 네. 그래서 정부가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좀 참으세요. 시행 과정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이 상황이 좀 다른 거야. 온라인과 우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비율이 15%고요. 나머지는 다 우편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그 흔히 하는 우체국 아저씨가 와서 본인 확인하고 도장 찍고 사인 받아가지고 청구서를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자필로 작성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우체국으로 보내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받아갖고 공무원이 펼쳐보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수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수표를 써가지고 다시 본인한테 보내주는 거죠. 네,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일본 공무원들 업무량 생각했을 때 야근 없이 이거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연말 안에 이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네. 1억 3천만 명 중에 16%만이 현재 온라인으로 이 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안에는 인식카드, 우리나라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2016년도에 만든 게 12자리 숫자로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마이넘버 카드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 지났는데 이 발급률이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내 통장에 꽂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지금 일본의 지자체 구청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왜 안 했냐? 신분증이 필요하면 운전면허증이나 뭐 여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했었고, 이러한 신분증의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납세, 그러니까 소득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 이 카드 안에. 그러니까 월급쟁이 아닌 사람은 이 카드를 안 만드는 거야.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 카드를 만들었다가는 내가 얼마 돈 냈는지를 전부 다 정부한테 들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난 4년 동안 거의 이게 보급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 일본 동사무소입니다. 일본 동사무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 전산화가 됩니까? 네. 어디 온라인으로 그 등본도 못 되는 데인데 도장이랑 사인 없으면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받아갖고 업무 처리해 주는 게 또 엄청나요. 시간 걸리는 게 한 사람 보는데 15분 20분인데요 거기 가서 새 카드 마련하면서 자기 증명 내야지, 도장 찍어야지, 사인해야지, 상담해야지,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일본 공무원들 과로사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만 땡 하면 집에 갑니다. 연장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절대 연장 근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공무원뿐이 아니라 일본은 생태계가 원래 다 그래요. 얄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로 온라인으로 받아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리 빨리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이 마이넘버 카드가 개인 인식을 위한 비밀번호가 있대요. 온라인 접속할 때. 우린 주민등록증은 비밀번호 없잖아요. 보여주면 끝인데 이거는 어디 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이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4년 전에 발급을 받아놓고 이걸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지.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을 잘못해. 그러면 오해 오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리세팅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발급은행 가야 되잖아. 은행 시크릿 카드예요? 아니, 거기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다니까. 시크릿 카드도 비밀번호 5번 잘못 누르면 다시 신청하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비밀번호 잘못 누른 사람까지 동사무소로 다 오는 거야. 비밀번호 다시 리세팅해 달라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이카드 발급에 현장에서 안 줍니다. 현장에서 접수만 받아요. 네. 왜냐면 개인한테 직접 물건을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의료보험증이 나오거나 주민증이 나와도 절대 공무원이 직접 안 줍니다. 직접 줘버리면 내가 얘한테 줬다는 증빙이 없잖아요. 우편으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는데 발급 신청 받게 되는 기간이 현재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게 1개월이라.
한 달 후에 오는 거야. 일본은 지쳐지는 법이 없어요. 네, 아무튼 일본 재택근무도 되게 웃겨요. 재택근무하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착착 모아서 이거 코로나 지나가고 정상 근무하면 그때 정산합시다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회사에 어, 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교통비라든가. 회사에 그 비품을 산다든지 재택근무에 출장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를 못 하는 거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순수하게 네. 수기로 하고 있고 영수증 다 모아야 되고요. 도장 다 찍어야 네, 되고요. 도장 다 찍어야 됩니다. 네. 또 이게 뭐 일본의 영수증도요. 우리랑 틀리게 붙이다 보니까 네? 그 규격이 있어. 영수증 붙이는 규격과 형식이 있어. 강박증. 그래갖고 날짜 순으로, 금액 순으로, 그리고 영수증의 크기 순으로 그걸 다 붙이는 또 서식 예가 있어요. 마음에 병이 있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화딱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열 다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열을 다 맞추고 영수증 붙여놓은 게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안 돼. 이 삐져나오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서식 작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재난소득은 사실상 지금 이제 카드로 온라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15% 정도 이후에는 이제 그림에 떡됐다. 당장에 근무 못해서 월급은 날아가고 월급은 날아갔는데도 주민세는 나오고 있는 이 불쌍한 일본의 월급쟁이들이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라는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와중에도 아베는 지금 감염 추세가 줄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다는 게 뭐냐면 많이 늘고 있는 그 도시의 통계는 빼버리고 일부 줄어드는 도시의 통계들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감염증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시 열고 비상조치도 6월 달에는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들이나 일선 학교, 야 이씨 네가 그때 휴교령 잘못 내려가지고 그 뜨거운 맛을 봤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또 이걸 하려고 그래.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베 정부가 불신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뿌리고 있는 사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검사장이 도쿄지검에 검사장이 있어요. 고로카와 히로무라고 도쿄 고검의 검사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걸 서울지검 지검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베의 일종의 방패막이에요. 아베 학원 스캔들을 유야무야 처리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월 달에 퇴직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퇴직을 안 시키고 정년을 늘려줘 버렸어요. 왜? 올 10월 달에 있을 일본 전체의 그 검찰총장 자리에다 이 사람을 앉혀가지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년을 아베의 마음대로 강요회의를 통해갖고 수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정년을 일방적으로 늘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상이 그런 권한이 있냐? 없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이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경찰이나 이런 검찰 직원들은 이걸 못 늘려주게 돼서 정년을. 근데 일방적으로 아베가 1월 달에 이걸 늘린 거야. 그래 놓고 이걸 이제 3월 달에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늘린 이 임기를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임기 연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5월 13일인 오늘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강요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통과되겠죠. 지 맘이니까 19명 강요가 다 지 사람인데 지 친구들인데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야당이 아무리 이제 난리를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잠잠해 있던 일본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베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내두익이라고 불리는 일본 일베들이 아베 잘한다, 한국에 대해서 더 강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한국 히트는 다 가짜다, 뭐 이따위 얘기들로 해갖고 언론을
여론을 일종의 선동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베 이번 법안을 승인시키려고 하는 꼼수에 대해서 1,00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 반대 의견을 써올려서 초유의 사태라는 거죠. 그만 일단은 일본 연예인들도 이제 자기의 의견을 드러냈다는 걸 의미가 있죠. 일본 연예인들이나 일본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방송을 출연하는 사람들은 반정부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출연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네. 절대 반정부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른바 이런 그 유명인들 어떤 팬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부터 앞서가면서 아베를 막 까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감염병 전문가하고 아베가 이제 생방송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죠.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냐라는 자성의 의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와 그 정의기억 연대하고의 어떤 이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잡음이 있었고 이 얘기들이 나가면서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거를 막 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일본의 내 누이 같으면 이 사태를 좋아라 하면서 씹어대야 돼요. 근데 의외로 트위터나 내 누이들이 현재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방송등만 관광거리고 있는 거야. 조선일보 받아써가면서. 왜 그럴까요? 일본인들 자체는 이런 그 위안부하고 연결되는 어떤 행사나 활동이나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 금기시 돼 있기 때문에 되려 이런 것들은 일본의 트위터에서 안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더라도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태원 재감염 확산이요? 한국이 저런 상황에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지금 몇천 명을 찾아냈고 거기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진행한다더라. 아베는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베는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동안 저를 빨아주던 신문들이었는데요. 설마 쌍케이? 싼케이 같은 신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신문들도 야, 더 이상 아베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번 검찰 연장 그 정년 연장 법원까지 강제로 통과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일본인들은 이제 죽창 들어야 돼요. 짐 로저스가 얘기한 대로 그 양반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 총기나 죽창을 준비해갖고 공기를 준비해야지 이대로 가서 일본 사람들 살겠습니까? 네. 그대로 다 죽겠다 일본인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